살다 살다 더러운 꼴을 좀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트럼프가요, 김정은과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트럼프가 지방에 유세하다가 유세 도중에 이 말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이제 참 오늘날 미국이 어찌하여 저리 되었나,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은 어찌하여 또 미국에 저런 대통령이 있을 때 저런 정권이 들었었나, 이러면서 정말 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호나 북한 측 인물들이 유엔과 또 다른 곳에서 제재를 완화해라, 그리고 비핵화 일방 해제는 없다라고 오히려 적방하장으로 큰 소리를 쳤고요. 미국 전문가들은 비핵화에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상관이 없다, 천천히 해라라는 트럼프의 말을 보면서 비핵화 시간표를 접은 트럼프의 말로 볼 때 단계적 조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북한은 트럼프에게 단계적 조치를 이렇게 제안하려고 할 것이다. 핵신고서를 살라미로 잘라서 단계별로 부분적으로 제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걸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핵신고 부분 제출안이 부상되어서 미국이 일괄 제출해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 했고, 요 한 달 전쯤에는 집중적으로 살라미식 단계별 이렇게 핵신고서를 미국이 받아주는 걸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상하원에서 다 대패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원에서는 패배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상원에서는 3분의 1가량인 35개가 바뀌는데, 그 중에 공화당 지역의 상원 지역구는 9개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26개를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민주당이 우월해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선거 구도라는 겁니다. 자, 지금 종전선언이 11월 6일 이전에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미북 회담이 그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폼페이오가 11월 6일 이전에 북한에 갈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과 문재인이 9.19 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11월쯤에 김정은이 서울에 오고 거기서 판문점 등에서나 트럼프까지 불러서 3자가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서울에 올 일은 종전선언이 없으면 올 일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지금 트럼프를 돕는 척 하면서 이런 일들을 꾸며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북한이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용호가 북한에 왔을 때는 작년에 왔을 때하고는 다르게 작년에는 혼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경호도 없어가지고 북한 이 대표부가 경찰에 경호 요청까지도 했는데, 이번에는 국가 정상의전 대우를 갖다가 해주면서 미국이 지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북한의 외무상 이용호, 김정은의 대리인격이죠.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 미국이 선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고 노골적으로
먼저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유엔의 연설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 또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문제까지 거론하며 미군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제가 예고를 한 부분입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미국이 지금 핵우산, 즉 미국의 ICBM, 핵 ICBM 어디서 발사되는 핵잠수함이나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에서 또 미국의 본토 기지 등에서 발사해서 북한이 핵도발을 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미국의 핵무기 체계를 핵우산이라고 하지요. 꼭 한반도에 남한에 없다 하더라도 남한에는 지금 전략 핵무기고 전술 핵무기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 땅에 없으면 되는 거지 북한이 뭐라고 합니까? 핵우산까지도 거론하면서 위협을 제거해야 돼.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미국을 보고 비핵화를 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서 ICBM 시험 중지, 핵실험장 폭파하면서 우리는 먼저 할 조치들을 선의로 다 취했는데 미국의 상응한 하답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섬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이 압박을 높이고 있고 심지어 종전선언 발표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뢰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비핵화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는 핵무기 폐기나 반출 같은 본격적인 비핵화 조치는 하지 않겠다. 북한이 이제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동시적, 그 다음에 단계별 조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미국을 보고 먼저 선행적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가면서 계속 말을 바꿔요. 하나마나한 쓰지도 않는 풍계리, 동창리 해놓고 그걸 가지고 너네들이 이제는 종전선언과 이렇게 제재를 해제해줘야 우리가 영변 핵시설을 이렇게 폐쇄하고 그 다음에 사찰 검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뭐 핵무기 또 ICBM을 폐기하고 반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폼페이오가 이제 북한의 4차 방북을 준비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도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카드가 검토되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담보하는 영변 핵시설과 핵물질의 검증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아무런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해체해버릴 때 풍계리처럼 북한의 핵개발의 지문, 즉 북한의 핵개발의 결정적인 과정들, 또 북한이 현재 핵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핵무기가 몇 개인가 하는 북한의 핵의 전반적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버리는 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계리를 폭파시켜버리면서 풍계리에서 어떤 성능을 가진 핵무기가 어떻게 시험되었나 하는 부분에 지문이 사라졌듯이 또 동창리 폐쇄에서 북한이 ICBM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개발했는가라는 지문이 사라진 것처럼 영변을 그냥 해체해버릴 때는 북핵 개발에 대한 지금 증거들을 다 이렇게 범죄 현장을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살인범이 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차를 불태워버리죠. 과거에 여성을 자기 차에 태우고 살해했던 한 연쇄 살인범은 차를 정기적으로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랬느냐? 그렇게 차를 불을 태워버려야 차에 남아있는 각종 혈흔이나 증거 자료가 이렇게 CSI나 이런 범죄 수사 과학팀에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북한이 사찰 검증받지 않고 폐쇄해버릴 때는 핵물질의 생산량이나 핵무기를 파악하지 못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변에는 지금 연구용 원자로, 그 다음에 이 흑연료,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화학 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 등이 있는데 건물만 390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 영변의 핵시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 더 나아가서 영변에는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이 생산 수단인 원심 분리기가 몇 대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미국이 대략으로 역으로 추정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최대 한 60개가 될 거다. 작년에 20개 운운하더니만 지금 그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한 60개에서 100개 될 거라 했는데 이제는 60개로 슬그머니 올라왔어요.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이 지금 600에서 700kg가 있을 거고 플루토늄이 450kg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변에서 생산한 게 얼마인가는 가서 손대지 마. 압수수색할 때처럼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꼼짝하지 말고 다 밖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여기 손대는 사람 저 빨리 잡아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차를 압수수색할 때도 차 지금 손대지 말고 빠지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북한의 지금 영변에 대해서 사찰단이 들어가면서 다 빠져라 하고 시설 하나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빠져라고 그러면서 원심 분리기를 얼마나 돌렸는가, 총 몇 대가 있는가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북한의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에서 이것들은 지금 전기를 돌리려고는 형식적으로 이 원자로 하나 만들어 놓고 작은 거 실제로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아예 전문 원자로까지 만들었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흑연료라는 플루토늄 연간 5에서 7kg를 생산하는 이 원자로까지 돌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그냥 폐쇄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용호가 이렇게 지금 지르고 나오는 것은 폼페이오 방북 앞두고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영변을 어떻게 하겠지만은 영변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이 증거를 다 없애는 방식의 지금 폐기를 하는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한마디로 수천 개가 되는 비핵화의 쇼를 받아내기 위해서 한 개라도 종전선언을 협상 카드로 던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폼페이오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진짜 진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BS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종전선언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하는 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미국의 한 연구원의 발언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테드 요호 미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위원장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이 시점에서 종전선언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면서 협상 초기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해 신고, 사찰, 검증을 제대로 하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뻗대기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나란히 가야 된다고 유엔에서 중국, 러시아의 외교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북한의 김일성대 총장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서 뉴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가지는 않았고 북한 대표부 인사가 대독을 했는데 비핵화 일방적 핵 포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형철 김일성대 총장 겸 고등교육상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지고 올 전제 조건이다면서 선 미국의 조치를 이야기를 하고 상대를 적대 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더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그런 법적 제도적 메커니즘을 이렇게 제공하기 위한 첫 단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고 더 나아가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이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추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하는 수법들을 보면 빤해서 살라미식으로 단계별 핵 리스트를 제출받고 종전선언을 해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폼페이오가 지금 방북을 10월 달에 하면서 2차 빅딜을 하는데 그동안의 핵심 상황인 핵신고를 미루거나 부분적으로 쪼개는 가능성이 지금 제기됐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비핵화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단계적 조치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핵리스트의 일괄 제출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금 물러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2년, 3년, 5년이 걸려도 상관없다고 했고 이것은 트럼프 첫 임기 2년 내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는 기존 입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사실상의 북한의 단계적 조치를 수용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지금 일괄 핵신고서 제출해서 단계적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제출로 미국이 선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물질 시설 등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시설, ICBM 등을 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을 이게 미국의 안이었는데 그래야 종전선언을 해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미국이 쪼개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리스트를 받아주겠다라고 가게 되면 사실상 이후에 미국의 협상력이 무너지는 거라서 매우 무리한 측면이 우려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강경화는 KBS하고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비핵화 과정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사찰 검증 프로세스가 필요하지만 그게 초반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가 문제는 이번에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성도 나중에 참 끝이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뭐가 뭔지도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청문회 할 때 기본적인 핵에 관한 지식도 없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략 전술핵의 차이를 몰랐다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전략 전술의 핵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핵리스트 제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다니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평양 이후에 지금 미북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과 IAEA의 이 영변에 대한 사찰로 맞추어지면서 영변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면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영변과 동창리 등의 핵심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통한 핵심 핵역량을 제거하고 해당 시설의 그동안 가동 리스트를 확보한 뒤에 이에 기반해서 예측된 내용을 토대로 또 폐기 및 신고 대상을 협상해 간다. 즉 지금 확인된 걸 가지고 사찰해서 그 다음에 또 남은 거를 얼마쯤 되는지를 추정해 간다. 이런 쪽으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취임한 이후 해온 말의 번복은 소설로 한 개 써도 넘칠 거고 거의 12권짜리 대하 소설로 써야 될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그것 부분으로 받아도요. 나머지를 추정해서 미국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 능력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 같으면 이런 꼴이 벌어지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내놓는 거짓말 리스트를 거짓말인 걸 감안하고도 받아주겠다는 거. 왜? 일괄적으로 내놓으면 분명히 빠진 거가 있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고 딱 내면 짬뽕도 빠졌고 짜장면도 빠졌고 너그 메뉴 중에 볶음밥도 빠졌다. 팔보채도 빠졌다. 동파육도 빠졌다. 이게 지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차입니다 하면 짜장면 어디 갔노? 2차에서 배달되어 올 겁니다. 2차입니다. 짬뽕 어디 갔노? 3차에서 올 겁니다. 탕수육 어디 갔노? 4차에서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핵 리스트를 1년에 한 번씩 낸다 하면 북한이 한 10차까지 낸다 하면 10년이 갈 거고 그동안에 어떻게 해요? 트럼프 저건 집에 가버릴 거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북은 핵 보유국이 되고 핵 기술과 ICBM 기술은 이제 완성을 하고도 남아서 수출할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북한은 필요 없는 걸 뭉개는 대가로 한국, 일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걸 뜯어내는 그래서 한국은 한마디로 안보가 해체된 새 재래식 전력에 북한의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 선언을 잘한 거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특정 시설과 무기 시스템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이다란 말도 구체적으로 영변 정도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그것도 후불로 미국이 선불로 종전선언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누구도 해커, 지거프리드 해커 박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북한 한두 번 갔다 온 걸로 어떻게 북한의 핵을 합니까?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의 핵무기 규모나 시설도 전체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데에서 핵신고가 사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김정은이 빼놓고는 누구도 알지 못할 거라 봐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하도 여기저기 핵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지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 리스트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폐기와 검증을 해가야 된다 하고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북한 놈하고 신뢰를 가지고 너네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말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부터 한 개씩 하면서 검증 가능한 리스크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 된다. 일부 원자로를 폐쇄하고 일부 ICBM을 폐쇄한다. 헛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전문가들은 지금 뭐라 하느냐. 트럼프의 지금 이런 발언이 결국은 북한의 단계적 조치를 수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자신을 위해서 한국 안보를 팔아먹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걸 앞장서서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이 평양선언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한국당은 딴 거 하지 말고 돈 없다 해도 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회사를 딱 이렇게 공정하게 만들어서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한국당이 한 열흘 정도 평양선언에 대한 입장들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그 여론조사를 한국당이
관여는 하지 말고 샘플이나 내용은 공정한지 다 보고 여론조사 회사에 이 전화원을 시켜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하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저는 아주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트럼프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에 매우 거칠었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였고 서로 밀교 당기기를 하다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게 이 트럼프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면서 참 사랑에 빠진 70대 늙은이 모습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김정은이 자신에게 아름답고 멋진 편지를 보냈고 이후 자신과 김정은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김정은을 좋아하고 김정은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3일 연달아서 한겨레가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짜뉴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카카오톡에 31개 가짜뉴스 채팅방의 단어 빈도를 분석했습니다. 주로 이제 나이 드신 이 분들이 하는 카카오톡방입니다. 하나님, 미국, 예수님, 트럼프, 회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 계통의 극우 단체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를 정말로 보수 진영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는 해야 됩니다. 자, 아직도 트럼프가 북한을 꼬드겨서 평양에 대사관을 설치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북한이 친미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아직도 미국이 북한을 지금 이렇게 협상으로 끌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팽개치면서 폭격을 하려고 미리 IQ 150에 전지전능한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대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어느 날 탄핵돼 버린다면 저는 그야말로 진짜 땡큐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대고요. 안 그러면 중간선거에 상하원에서 져버린다고 생각하면 땡큐를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 계신 교포들 중에서 투표권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국을 걱정해서라도 이 사람요, 제가 트럼프가 당선돼야 되고 된다라고 아주 과학적으로 맞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솔직히 이 정도인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자, 이 사람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한국의 문재인은 한국에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몫이지만 미국에 있는 트럼프는 제발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종전선언이라는 게요, 자, 문재인 말처럼 북한이 쏘길 경우 종전선언했다가 다시 제재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전선언은 정치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올해 이렇게 여러 정권에서 법률을 분석해온 이 미국의 패트릭 노튼 전 국무부 법률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종전선언을 채택한 뒤 되돌리고 싶다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전쟁을 누군가 일으킨다라는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놓고는 그걸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건 누군가 다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 해놓고 생각해보니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 다시 전쟁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일종의 정치적 선언으로 질러놓고 이렇게 구체적인 협정을 그 뒤에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법률가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북한도 똑같이 그럴 거 아니냐. 만약에 북한이 미군이 철수할 거라 생각해서 종전선언을 했다가 미군이 철수를 안 하게 되면 북한도 물리겠다고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는 확신이 있다면 법적 권한과 효력이 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한, 미국, 중국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고 안보리나 유엔 총회가 이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의회에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정치적 선언이라 하더라도 비핵화의 전제 조건을 두는 격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지금까지 입장이 무조건의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비핵화의 진전이 실질적으로 있으면서 종전선언을 해주는 건 몰라도 진전이 없는데 그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먹이로 김정은한테 던져주려고 해도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시끄러운 문제가 앞뒤 모순이 너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